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 뉴스도 전달을 못 해드렸거든요. 지금도 목소리가 정상은 아닌데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12월 말까지도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고요. 최저 기온 23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비가 와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다니긴 그래도 날씨가 선선한 것 같아서 네, 저는 싱가포르 사는 저로서는 좋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3만 건이 넘는 댕기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6배가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집에 물 고이지 않게 조심하시고 댕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878명의 생명이 코로나로 저물어갔다고 해요. 싱가포르 얘기거든요. 경각심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위험한 게 100%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코로나는 계속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롱 코비드라고 불리우는 거는요, 코로나에 낳고 나서도 코로나 증상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피곤함을 느끼는 것과 숨 쉬는 게 힘든 거라고 해요.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약 10에서 12%가 이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어떤 종류의 코로나에 걸렸는지 관계없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고요. 여자들한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탄톡생 병원에서 이런 롱 코비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요법을 소개하는 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요즘 싱가포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내년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해요. 집값이나 월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금도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세입자들한테 다 전가시켜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30여 명의 사람들이 2주 동안 소포 배달과 관련해서 피싱 사기에 걸렸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영상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와요. 물건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뭐 사람이 집에 없었다라던가 물건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던가 하면서 하나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거든요. 그걸 클릭을 해서 거기에 뭔가를 새로 적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결제를 해라. 결제금액은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사기가 걸려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기 걸린 사람들이 18만 2천 달러를 단 2주 동안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싱포스나 이런데 차라리 홈피를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가지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또 사기를 당하신다고 하는데요. 음식점 하는 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홀 전체를 빌리면서 예약을 해야 하니까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홀 전체가 다 빌려지니까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와인이나 이런 거를 우리는 꼭 그런 게 필요하다. 여기 전화해가지고 그거를 좀 주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번호 준 데가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돈을 다 지불했는데 그런 비싼 와인이나 이런 게 배달이 안 오는 뭐 그런 사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랩이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는 게 고용을 더 이상 하지 않고요. 고위 관리자의 급여를 동결하고 출장 및 경비 예산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7월에서 9월까지 1,120명이 해고가 됐다고 해요. 특히나 IT 업계에서 많이 해고가 됐는데요. 페이스북, 뭐 메타, 스트라이프, 트위터 이런 데서도 많이 해고가 됐다고 해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은 참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 GST가 올라서 8%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수입 제품에 대해서 100불짜리 가방을 사고 페이를 했는데 싱가포르 도착이 1월 이후다. 이럴 경우에 내가 GST를 7%로 내야 되냐 8%로 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10%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400불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서만 이게 GST 8%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450불 제품을 사고 1월 이후에 도착을 하잖아요. 내가 이미 결제를 했었어도 그러면은 이 1% 덜 낸 거에 대해서 또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청소 서비스를 만약에 12월 30일 날 계약을 했다. 근데 그 청소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는 1월이다. 그러면은 GST는
그 전에 인보이스가 7%로 다 작성이 됐더라도 GST를 8%로 바꿔서 다시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8%에 대해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12월 10일에 시작하는 걸 1년치 계약을 했고, 근데 지불을 만약에 1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매달 지불하는 거를요. 그러면 역시나 내가 계약한 날짜와 관계없이 1월 달에 첫 지불을 하기 때문에 8% GST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호텔 예약을 했다. 내가 12월 달에 예약을 하고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1월 달에 지불한다.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8% GST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S377A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현재 여당인 PAP당에서는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요. 야당인 WP에서는 각자 의견을 국회에서 개진을 했는데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근거를 대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S377A라는 법이 뭐냐면 남자와 남자 이 동성 사이의 잠자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결혼은 아직까지 불법입니다. 그런 법이 싱가포르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요일날 붓기 판장에 새로 문을 열었어요. 호커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거기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푸드센터에 28개의 푸드 스토리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개가 미슐랭 등급을 받은 푸드 스토리라고 해요. 미셸린 빅 구르망 스토린 시후이웬 이라는 데서는요, 브레이지, 치킨, 드럼스틱, 호펀 이런 걸 판대요. 4불 80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시푸드, BBQ 시푸드에는 13불에서 20불 정도 하고요. 이거는 다른데요. 찌아오 차이 시푸드라는 홀인데 피쉬 헤드 커리 28불, 에그 프라이드 라이스가 3불밖에 안 합니다. 또 10년 만에 두리안 가격이 가장 큰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AAA, 3불 A 등급의 마오상한 가격이 킬로그램당 25달러 정도 하는데요. 6개월 전에는 40달러 정도 했다고 합니다. 코펜하겐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성 예술가이자 재활용 활동가인 토마스 담보가 만든 어떤 작품들이 센토사에 이제 4개가 설치가 됐어요. 팔라완 해벽에 설치가 됐거든요. 이 팔라완 비치에 잘 보이는 곳에도 설치가 됐지만 구석구석 찾아가야 되는 데 설치가 됐나 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인터랙티브 온라인 트레저 맵이 있대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 작품을 다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OCBC 은행이 오차드 위스마 아트리아 쇼핑몰에 통합된 라이프스타일 은행센터를 공식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이 지점은 서점, 홈웨어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 매장, 아트갤러리, 카페, 오마카세 레스토랑을 포함해서 은행일을 같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계란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자체 내에서도 이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계장 같은 거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예전에는 거의 72%를 수입을 했대요. 그러다가 말레이시아가 본인들의 계란이 모자라니까 점점 수출을 줄이고 있어가지고요. 현재는 52%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말레이시아가 딱 끊어버리면 또 굉장히 싱가포르에서는 계란 구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계란 수입국을 늘리고 있는데 브루나이에서도 이제 계란을 수입한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17개국에서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트 사파리 동물 쇼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새로 동물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인도 호저라고 굉장히 큰 고슴도치류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업가가 지은 이 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박으로 꾸며져 있어서 마치 왕궁에 사는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포켓몬에 나오는 벌레랑 비슷하게 생긴 뿔 달린 커다란 벌레가 조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업체가 파손이 될 경우에 어린이들에게 중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유아용 병과 컵 1,500개를 회수했는데요. 이게 200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된 제품이래요. 그럼 2020년 1월에 산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사용을 했을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바닥이 벗겨지고 납이 함유된 납땜점이 노출된 사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아빠가 4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카누를 타고 강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3m가 넘는 악어가 공격을 해서 아이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고 얼마 후에 싱가포르의 웨스코스 파크 근처에서 악어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발견이 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웨스코스 파크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세워놨대요. 조심하라고. 싱가포르에 가끔씩 이렇게 악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스코스트에서도 나타났고 파시리스 팍에서도 나타났었거든요. 악어를 혹시 만나면은 절대 근처에 가지 말고 뒷걸음질 쳐서 서서히 물러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악어는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본인이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굉장히 잘 싸웠죠.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 이렇게 경기장도 굉장히 멋졌잖아요. 그런 경기장 시설을 짓고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400에서 5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 로켓 위성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또 우주 여행을 갈 건데 좌석이 만약에 10개다 그럼 10좌석을 이 사람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10좌석을 본인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무료로 이렇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해요. 예술가들한테 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빅뱅의 탑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